여기 노란 선에 저기서 맞게 이제 얘를 꼬매면 얘가 안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요. 이 플랩이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내시치과 부활과 전문의 시청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상악동 누공 폐쇄술 이제 술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하는 경우를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정말 피스츄렉토미를 동반하는 이제 누공 폐쇄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대표적인 방법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고, 버컬 어드밴스먼트 플랩의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개원가에서 쉽고 간단하고 모비디티, 이제 어떤 합병증도 제가 생기는 합병증이 그냥 제가 감당할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제 술식을 제가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면은 피스츄렉토미를 하죠. 피스츄렉토미는 이거는 제가 변형한 술식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피스츄렉토미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통 이제 절개선을 이렇게 일자로 가하는 방법이 있고, 이 피스츄라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다 안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서 너무 길어지니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일자로 그냥 두 개를 할 거를 권장드려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피스츄라 공간 주변으로만 하면 나중에 봉합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요게 플랩이 얹혀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 그냥 여기서부터 일자로 두 개 딱 해서 이렇게 하면 요거 그냥 제거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위해서 봤을 때 그 크레스타 인시전, 어떻게 보면 피스츄렉토미 할 때의 절개선의 방향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플랩이 나중에 이제 절개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축할 때 플랩이 인버전 되지 않고 에버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봉합된 부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파란선 방향으로 해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버티컬 인시전을 하는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저는 버티컬 인시전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GBR 할 때 선생님들이 이제 버티컬 인시전 하는 방법은 베이스가 굉장히 넓은 방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GBR 할 때랑 피스츄렉토미 할 때랑 그 누공 폐쇄술 할 때랑 완전히 이제 술식이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통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베이스가 굉장히 넓고 밑에는 이제 좁아지는 이런 트래페조이달 쉐입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써있죠. 그냥 혈액 공급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긴 해요. 근데 혈액 공급은 좋은 장점인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GBR과 다르게 GBR은 이렇게 플랩을 형성하면 이 위치로 다시 그대로 꼬매는 거잖아요. 뼈이식하고, GBR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골유도 재생술, 환자분들 혹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면 골유도 재생술이라는 거거든요. 뼈이식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뼈이식 할 때는 이제 절개선을 이렇게 베이스가 넓게 하는데, 근데 이제 피스츄렉토미를 하면 여기 없어지잖아요. GBR과 다르게. GBR 할 때 이 살을 없애지를 않아요. 그냥 플랩을 이렇게 형성하면 이게 그대로 덮이는 건데, 피스츄렉토미를 하기 때문에 요 네모난 게 없어져요. 없어지면은 이렇게 노란색의 절개선과 초록색의 이제 플랩이 남게 되고, 그걸 이제 보통 피스츄렉토미를 했으니까 얘를 여기까지 당겨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원래 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위치로 가는 거예요. 원래 여기 플랩이 있었는데 이 위치로 가면 보시는 바와 같이 크기가 안 맞잖아요. 이러면 이제 봉합할 때 힘들기도 하고, 봉합할 때 이제 아무래도 이 크기가 원래의 절개선과 플랩의 절개 크기가 맞지 않으니까 이제 응력이 발생하죠. 응력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억지로 이제 어거지로 꾸미면 그 응력 때문에 이제 이게 플랩이 원래 위치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잇몸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드 디센스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상처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누공 폐쇄술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물론 2차 치유돼서 운이 좋아서 잘 치유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실패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노란선에 저기서 맞게 이제 얘를 꼬매면 얘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 플랩이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협착 조직이 너무 두꺼워져요. 그러면은 협착 조직이 두꺼워지면은 그 버컬 플랩의 가장 큰 단점이 베스티뷸라 뎁스가 낮아지는 또 역할을 하게 되고, 당연히 협착 조직이 두꺼워지는 게 나중에 수술할 때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버티컬 인시전을 거의 렉탱귤러 쉐입으로, 그러니까 베이스랑 이 부위랑 같은 평행하게 거의 이렇게 하는 게 피스츄렉토미 할 때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하는 그거를 권장하는 논문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저도 버컬 어드밴스 플렉 관련 논문 다 봐도 다 베이스가 많이 넓게 하라고 그래요. 그거는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제가 이제 수십 케이스를 했잖아요. 지금 거의 뭐 30케이스 넘게 막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초창기에는 저도 이렇게 안 했어요. 초창기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혀찢어지게 두꺼워지는 게 왜 그런지 저도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베이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절개선과 플랩의 크기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장력이 감소되고 뭐 당연히 수촬할 때도 봉합할 때도 훨씬 쉬워요.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운드 디스텐스의 가능성도 낮아지고 그래서 레탱귤러 쉐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방법 이제 플랩을 이제 이렇게 보면 통법대로 이제 페리오셀 리징 이시전 가하고 이렇게 쭉 골막을 절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 당겨지죠. 만약에 이조차도 GBR 할 때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그 누궁 폐쇄술을 하시면 안 되세요. 뼈 이식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술식인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좀 간단한 뼈 이식만 많이 해보시고 복잡한 정말 어려운 어려운 뼈 이식을 안 해보신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뼈 이식을 안 해보신 선생님들은 누궁 폐쇄술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의뢰를 하셔야죠. 근데 이제 GBR, 이제 골유도 재생술 막 복잡한 것도 어려운 것도 많이 해보신 선생님들은 뭐 그냥 페리오셀 리진 이시전 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통법대로 하고 저는 이제 여기다 PRF를 멤브레인 형태로 해서 이렇게 골결선부에다 덮어줘요. 이런 식으로 덮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하면 당연히 좋은데 이게 성공률에 엄청 큰 차이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간혹가다 까먹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상처 벌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하면 좋죠. 왜냐면은 PRF 자체가 항염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물론 치유를 도모하는 역할도 하긴 하지만 왜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누궁이 있는 부위는 상악동이 깨끗하지 않거든요.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PRF가 항염 작용이 있으니까 상악동 염증을 어느 정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성공률을 높이는데 도움은 되는데 이게 절대적이진 않다. 왜냐면 PRF 개원과에서 하기 쉽지 않잖아요. 안 하시는 치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나 하는 게 이제 요거예요. 저는 이제 봉합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봉합한데 여기 기존의 봉합 위치거든요. 여기 보시나요? 여기 봉합한 위치에서 최소 2-3mm 떨어뜨려서 그 구개측에 절개선을 하나 더 그어요. 이렇게 약간 커브드 형태로 긋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긋고 거의 풀 테크니스로 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걸 다 버컬 쪽으로 이동시켜요. 왜 그러냐면은 버컬 쪽에서 많이 당겨왔잖아요. 얘를 조금이라도 장력을 낮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절개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쭉 당겨줘요. 이게 파르탈 리징 이시전이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터럽티드 수처를 이 절개선을 관통해서 한 2개 정도, 2-3개 정도 해줘요. 요거거든요. 이거는 절개하고 얘를 협축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한 2-3개 더 봉합한 거예요. 뭐 제 나름대로 이제 요거거든요. 요거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이름도 이렇게 스마일 이시전. 왜냐면 이제 이렇게 커브드하는 이유는 일자로 하면 당연히 제가 이게 물리를 잘 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커브드로 해야지 이게 땡겨올 때 그냥 좀 더 쉽다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바는 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절개를 한다고 치면은 이게 잘 안 갈 거 아니에요. 너무 작기도 하고. 그래서 커브드 형태로 하는 게 이쪽으로 버컬 쪽으로 이동할 때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커브드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효과는 당연히 장력 감소시키고 베스티뷸라 뎁스와 케라티나이즈 티슈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얘 2개가 막 엄청 큰 도움을 준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 외에도 짜잘하게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 하면은 뼈이식 좀 어려운 케이스도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제가 보면 치주과 전문인데도 저한테 누궁 폐쇄술을 의뢰하시는 선생님도 있는 거로 봐서 그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를 알았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조차를 시도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치과의사분들이 사실 치과의사분들이 저희 영상을 엄청 많이 보지는 않아요. 저희 채널 자체가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여튼 치과 선생님이 한두 분이라도 보신다면 그 영향은 환자분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좀 환자분들한테도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궁금한 거는 영상에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